사서일기를 사서 읽기. 안녕하세요, 곰사장입니다. 북극 서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 말이나 해볼 책은 엘리 모건의 사서일기입니다. 이 책은 작가가 사서로 일하면서 도서관에서 겪은 일을 에세이로 남긴 책입니다. 도서관 사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도서관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일기의 형태로 글을 풀어나갑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그냥 보통의 사람이 보통의 사람들을 만나 서로 돕고 도우며 살아가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참 좋았어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표지부터 살펴볼까요? 표지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정말 귀엽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저 커다란 빨간색 책도 컴퓨터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알 수 있죠. 책 내용을 한 장에 꽉꽉 눌러 담아 귀엽게 표지로 만드셨어요. 사실 내용은 좀 무게감이 있습니다. 조금 무거운 일상을 다루는데 일러스트는 참 귀엽기만 하지요. 하지만 책을 모르고 표지를 봤을 땐 귀여워서 눈길이 한 번 더 가고, 책을 알고 표지를 볼 땐 책의 내용이 모두 떠오르는 정말 멋진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표지예요. 그리고 또 뒷장이 정말 웃음 포인트인데요. 우리 역시 일을 할 때 내가 해야 할 일 말고 정말 잡다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사서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도서관에 책을 정리하고 책을 안내하는 일 외에 도서관을 찾아오는 아이들, 노인들, 책을 찾는 사람들, 컴퓨터를 쓰러 오는 사람들 등등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죠. 여기에 써져 있는 잡무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라는 게 이 책을 정말 잘 소개하는 듯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도서관은 책을 대출하고 조용히 읽는 곳이었죠. 그나마 대학교 땐 전자자료라고 해서 DVD를 빌릴 수도 있긴 했는데요. 아무튼 조용하고 고즈넉한 장소였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도서관은 자판기가 명물이었어요. 커피가 원두커피였죠. 그냥 믹스커피가 아니었어요. 향이 좋고 고소하지만 맛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 참 좋았습니다. 어쩌다 도서관 사서님과 자판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자판기를 관리하시는 분이 커피에 자부심이 대단하시단 말도 들었어요. 어쨌든 제가 기억하는 도서관은 조용하게 책과 커피를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도서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의 동네 문화센터로 자리 잡았죠. 작가님들을 초청해서 여러 강연도 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죠.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서비스나 책가방 같은 걸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잡지나 종이신문을 쉽게 보고 종이책 말고도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빌릴 수도 있죠. 필요하다면 PC를 쓸 수도 있어요. 심지어 몇몇 도서관은 소모임실을 지원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에 관련해서 논문이나 도서관의 이용 보고서도 읽어봤어요. 도서관 이용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아니 이미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책의 대출 건수, 대출 자수 등 책의 대출이 도서관의 주요 실적이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 프로그램, 독서 동아리 운영 등이 주요 성과 지표라고 하네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이자 시민교육의 거점으로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사서의 업무도 그쪽에 맞춰지고 있다는 인터뷰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서일기에 나오는 도서관도 요즘의 도서관입니다. 주인공이 하는 일도 제가 생각하던 사서의 일은 아니었어요. 어린이 노래 교실을 운영하거나, 기초생활 수급자의 하소연을 들어주거나, 아이가 좋아할 만한 책을 소개해주거나, 도서관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커다란 행사를 기획하기도 합니다. 마을 커뮤니티 속에 도서관이 자리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일들을 하죠. 그 와중에도 책을 정리하고 추천하고 큐레이션하는 일도 빼놓을 순 없죠. 이 모든 일은 사람을 바라보고 있어요. 사람 사는 냄새가 물씬 났죠. 이야기를 읽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그 중에 이 책이 정말 좋았던 건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중증 우울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업을 얻고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우울증을 극복해내죠. 사람의 더 큰 애정이 느껴지고 건전한 직업정신이란 게 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다른 분들께 추천할 땐 사서라는 직업에 관한 호기심보다 함께 사는 이야기를 읽고 내 삶에 응원을 얻는 책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세이를 읽다 보면 친구가 되고 싶은 작가가 있습니다. 제겐 이 작가도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작가가 책에 소개한 자신의 원칙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작가와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니까요. 하나, 언제까지나 인내할 것. 누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당신은 절대 알지 못한다. 둘,
화가 날 때는 화를 낼 것, 그 화도 다 쓸 때가 있다. 셋, 읽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책이 아니라 좋아하는 책을 읽을 것. 넷, 항상 문서화된 기록을 남길 것. 다섯, 말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건 의도가 중요하다. 여섯, 피해는 주지 말되 모욕은 참지 말 것. 일곱, 절대 공감력을 잃지 말고 분노를 그 자리에 놔두고 오는 법을 배울 것. 여덟, 작은 승리들을 자축할 것. 큰 승리들도 자축할 것. 사서일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로 반짝이는 책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느 나라든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나보다 조금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길을 한 번 더 보내게 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책에서 무엇을 찾으시던 간에 이 책을 읽고 나시면 동네 도서관을 찾아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사서를 만나시게 되면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지실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